결국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일상과 너무 또 떨어뜨려 가면서 투자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제가 방금 괜찮다 싶은 것들 중심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고요. 지역적으로 조금 구분은 된다, 그렇죠? 일단은 동대구 일대가 이 4억대라는 선택지 안에서는 가장 눈길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투자 전문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는 대구 부동산 흐름들, 뭐 대장 아파트 이런 주제로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그중 가장 이슈는 우리 대구 도시철도 계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 가격대별 물건을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이 7월 13일인데 최근 것들은 아마 실거래 신고가 안 됐을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한 두 달 정도치를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5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거래된 것들 중에서 이 4억대 아파트들은 어떤 게 괜찮은가 한번 잡아볼 겁니다. 자, 요거 전에는 이제 3억대를 잡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3억대, 4억대, 5억대 이렇게 올라갈수록 미래 가치는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여지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좋은 것들을 잡을 수 있을까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굳이 우리가 가격 순서대로 보기보다도 그 금액대에서 이 아파트는 얼마나 거래되었는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름 순서대로 하는 거고요. 이제 영어 이름부터 나왔다가 가나다라 순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편한 세상 대신이네요. 자, 그럼 요 남산동 일대도 그냥 다 같이 봐주면 되겠죠. 뭐 이편한 세상 대신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그리고 남산역 화산파크들이 인근의 대장급이라고 하는 남산 롯데의 흐름들이 뭐 워낙 괜찮았고, 또 어제 나절 8억 1,500 신고가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 그래서 그런 대장가 아파트들이 8억을 넘겨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찍어 나갈 것이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가격 포인트일 건데, 야, 또 8억 500을 찍었다 8억 1,000대를 찍었다가 조금씩 더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런 것들이 이제 중층 저층들이 또 잘 따라 붙게 되면 우리가 가격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대장급의 흐름이 좋은 상태에서 5억에 이제 가까운 것들은 뭐 이편한 세상 대신과 함께 또 상징성 있는 대신 센트럴 자이 이런 거 같이 묶어서 봐줄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남산동이긴 하지만은 남산초가 아닌 명덕초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입지 포인트가 살짝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연식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가격을 받아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안심 뉴타운 쪽에 파라곤 프레스티지, 야, 이런 것들이 사실 4억 5천 정도의 가격을 찍어내는 거라면 좀 더 이제 도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요 정도 수준의 가격대 신축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의 센트럴 차이, 그래도 준신축과 아파트로서는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5억 가까운 가격들을 받아주고 있고요. 이 5억 가까운 것들은 현실적으로 합동에 좀 뷰가 나오는 것들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서 뭐 5천만 원 정도만 더 주면 인근 뭐 제일풍경채 센트럴 뷰 잘 나오는 것들도 잡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과 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 오페라 W도 마찬가지죠. 같은 생활권으로 좀 묶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뷰가 아주 트여서 나오긴 힘들지만은 그래도 5억 정도 수준이라면 가성비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방금 말했던 제일풍경채 위너 스카이 요것도 이제 지금 4억 9,500 괜찮죠, 뭐 사실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준신축가 아까 대구의 센트럴 자이랑 뭐 월배 2차 아이파크, 아니면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삼덕 청아람,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각 지역에서 상징성 있는 준신축 아파트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고만고만하죠. 5억 가까운 금액대들을 좀 받으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갭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 1억대 초반 정도면 또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러니까 좀 더 신축들을 노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뭐 아주 싸게 살 수 있다면 또 별개 문제겠지만요. 야, 이렇게 이제 모든 아파트를 하나하나씩 다 얘기하다 보면 뭐 사실 뭐 한 시간 내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보다도 그래도 입지가 좀 괜찮은 곳에서 눈길 가는 게 뭐냐, 요것들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놓치긴 아깝고, 그쵸? 이런 건 뭐
위치가 좋지만 학교 배정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이고, 결국 수성구의 구축 아파트들은요, 가격적으로 우리가 이게 빨리빨리 상승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사는 방법을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경매로 단 뭐 2, 3천이라도 좀 싸게 살 수 있다면, 이런 게 이제 뭐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보다도 지금 싸게 사놓고 이 입지가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4억대라는 금액대가 사실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좀 신축급들로 괜찮은 84 타입을 잡으려면 6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 4억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지금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아파트 하나하나를 또 얘기하기보다는 요쪽 일대, 신촌동, 신암동 일대에 나름 신축구 아파트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잖아요. 뭐 신천역 바로 앞에 있는 반도 유보라부터 해서 한 칸 뒤에 에일린의 뜰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신축급인 골드 클래스, 자, 그 다음에 우방 IUC 22년식이고요.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비슷한 금액대에서 나름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또 눈길을 가는 게 뭐 이 일대에서 또 가장 신축급이라고 볼 수 있는 골드 클래스, 이런 게 이제 뷰도 좀 확보되고 한다면은 역시 같은 금액일 때는 가장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예상들이 되고요. 자, 이안동대구가 안 보이는데 아마 밑에 있겠죠. 그런 것까지 이제 같이 묶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좀 눈길이 간다, 그렇죠? 두리역 상암 포레스트가 이제 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5억 안 되는 금액이라면 사실 일대에서 기대하는 어떤 가격보다도 좀 웬만하면 싸다라고 느껴지네요. 자, 그래서 뭐 건너편에 있는 빌리브 파크 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거의 뭐 5억 5천 이상을 좀 찍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얘가 만약 뷰 나온다면 정말 이제 괜찮은 금액이 되겠고, 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84 타입 기준으로는 좋은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도 1단지가 아무래도 6억 가까운 금액을 받아줄 거고, 2단지에서는 또 5억 안 되는 금액이면 나쁘지 않다. 다만 이런 건 경매로 싸게 사는 걸 늘 추천드린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이제 메트로 팔레스예요. 결국에는 이런 곳은 또 대형 평수 많이 나오거든요. 황금동 골드캐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까 말까 고민하기보다도 방법을 한번 바꾸면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뭐 방금 또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또 일단 이름 자체만으로 눈길 가는 거는 아무래도 이 일대의 범와이 파크의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상승세를 잘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 아닐까. 아무튼 이런 신축들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더 영향을 받기 쉽다 보니까 충분히 잘 올라갈 만한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싶고요. 비수성구 준신축급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각자 지역에서. 자, 아까 말했던 삼덕 청아람도, 그리고 죽전역의 삼정 브리티시 용산은 사실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까 말했던 준신축급들이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를 받아 나가고 있는데, 얘는 4억 극초반이면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자, 외곽지에서 또 신축 아파트들도 지금 5억 가까운 금액들을 찍어주고 있네요. 뭐 산다기보다도 그냥 흐름 체크용으로 같이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 가격이 거래되고 있구나. 사실 조금 더 중점 맞추고 싶은 거는 정말 외곽지, 아까 뭐 태사의 금 오올림부터 시작을 해서 저 칠곡의 구수산 화성파크들이, 아니면 화원의 동아이 위시, 이런 것들이 또 대장가 아파트거든요. 신축으로서. 그런 게 이제 5억을 잘 찍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5억 가까운 금액대들을 점차 찍어 나가는 거라면 밑에서부터의 이 저점들이 잘 방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중심가에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아직까지도 한 5억대 초중반에서 노릴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5억대를 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채, 르레브 이런 것도 흐름이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죠. 그래도 이제 같은 3호선 연결성이 있는 지산동의 더샤 수성 라크에르, 이런 것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억이 안 되는 금액대 안에서는 충분히 좀 괜찮고 앞으로 흐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성동 일대에서는 뭐 그 앞에 있는 4총사들이 뷰 안 나오면 한 5억 5천 정도, 그리고 뷰가 잘 나오면 한 6억 정도로 찍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한 칸 뒤에 있는 또 신축구 아파트가 5억이 살지 안 되는 가격이라면 뭐 역시 뭐 가격적으로는 괜찮다,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또 월성동 일대에서 가장 신축 아파트가 월성 3정이잖아요. 요것도 이제 다 5억 5천 이상을 부르려는 상황이지만 1층이긴 해도 이 5억 안 되는 가격대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사실상 그 바로 앞에 있는 뭐 월성 프루지오나 아니면 뭐 월성 월드 메리디안 이런 것들과도 물론 층수 차이 나지만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수준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아까 뭐 동대구 근처에 이안 동대구 역시 빠지면 섭섭할 거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위치가 이제 좀 생각나긴 하죠. 대구역 인근에서 지금 칠성도 오페라,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좀 중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앞에 뭐 대구의 자이 더스타 아니면 빌리브 루센트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들이 뭐 못해도 6억 정도 수준 아니면 5억대 초중반 정도 수준이라고 할 때 얘가 그래도 한 4억 정도 수준이라면 역시 뭐 위치나 이런 거 고려했었을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침사 화성 파크들이 올해 들어서 거래가 참 많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역시 4억대 중반 정도일 때는 가성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학군적으로 또 좋은 동네고 여기는 이제 신천 라인이다 보니까 신천뷰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집 한번 보러 가면 사실 좀 안 사고는 못 베길 만한 그런 예쁜 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땐 좀 정신 차려가지고 또 투자적인 판단 가격으로서 잘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라면 어쨌든 무난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슬 골드파크 아까 메트로 팔레스와 마찬가지로 방법을 좀 바꿔서 경매를 노리는 게 효율적이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크게 눈길 가는 거는 없네요. 결국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일상과 너무 또 떨어뜨려가면서 투자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제가 방금 괜찮다 싶은 것들 중심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고요. 지역적으로 조금 구분은 된다 그렇죠. 일단은 동대구 일대가 이 4억대라는 선택지 안에서는 가장 눈길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좀 가격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을 한번 보면요. 정말 조금씩 움직여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가격 변동이 살짝씩 생기고 있다라는 뜻이겠고요. 거래량이 일단 많다라는 것 자체가 적어도 그 가격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 거래가 지금 잘 되고 있다면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것보다 일단 부동산 가셔가지고 그래도 지금 좀 제일 괜찮은 매물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매물도 한번 보고 그런 것들이 움직여 나갔을 때 내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을 거잖아요.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면 선택지를 한 개만 두지 말고 한 두세 개 정도를 두면서 꾸준한 모니터링과 내가 또 필요할 때는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한 개를 딱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게 되지만 이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시간이에요. 그냥 어영부영 1, 2년 지나가면 사실 뭔가 하나 사두고 뭐 가격이 뭐 조금 덜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거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한 개를 잡아 놓으면 그게 기준이 되어서 2년 뒤에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거 이렇게 이제 명확한 선택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기준들을 잘 잡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 흐름들과 뭐 특정한 이슈가 있으면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도 또 투자 얘기 재밌게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